소방권위가 김해시의회 의장단의 부적절한 업무 추진비 사용 의혹에 대해 조사에 나섰습니다. 최근 술 취한 대학생들이 흉기를 휘두른 사건이 잇따르면서 4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주취 범죄 대책은 없는지 취재했습니다. 민간 투자 사업을 추진하거나 대규모로 변경할 경우 도의회 동의를 거치도록 하는 조례 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롯데의 김해 관광단지 사업 변경에 제동을 걸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천 삼천포항 부근에 최근 돌문어잡이가 재채를 맞고 있습니다. 어선들이 모여 장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김해시의회 의장단의 업무 추진비가 부적절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선거관리위원회가 조사에 나섰습니다. 업무 추진비는 주로 밥값으로 쓰였다고 했지만 사용 내역을 확인해보니 사실과 달랐습니다. 송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해시의회 의장단이 업무 추진비를 사용한 내역서입니다. 서류에는 지난해 11월 초 김해시의회 부의장이 내외동 주민센터 직원들을 격려하고 밥값으로 61만 원을 쓴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직접 확인해보니 사실이 아닙니다. 특히 저하고 우리 계장님들하고 내가 알기로는 시의원들하고 저녁을 한 번도 없는 사진을 좀 찍어오고. 또 김해시의회 의장이 지난해 12월 장유삼동 주민센터 직원들과 24만 원어치 식사를 했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의회 의장님하고요? 저희는 한 적 없는데요. 식사한 적 없으세요? 네네. 김해시의회 의장단의 1년 업무 추진비는 8,700만 원. 한 시의원이 내역을 확인했더니 1,000만 원 정도가 부적정하게 사용됐다고 주장합니다. 경무에 시달리는 직원들 밥 사줄 수도 있겠죠. 그게 제가 확인한 결과는 밥 먹은 사람이 없다라는 데 제가 문제점을 제기를 하는 거죠. 김해 선관위도 지난해 7월부터 지난 3월까지 업무 추진비 내역을 넘겨받아 조사에 나섰습니다. 업무 추진비 집행 과정에서 그 선거 국민들에 대한 기부 행위가 있었지는 않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해시의회 의장단은 업무 추진비 1,000만 원을 자진 반납하고 의장단의 부주의로 서류 작성이 미비했을 뿐 유용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송현준입니다. 최근 열흘 동안 만취한 대학생 2명이 흉기를 잇따라 휘둘러 60대 노부부 3명이 숨지고 1명이 중태에 빠졌는데요. 이로 인해 음주 범죄에 대해 비교적 관대한 현행법과 우리 문화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김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0일 60대 부부가 이웃인 대학생이 휘두른 흉기에 다쳐 숨졌습니다. 열흘 후 지난 19일 역시 대학생이 60대 부부에게 흉기를 휘둘러 남편은 숨지고 부인은 크게 다쳤습니다. 피의자인 두 대학생은 모두 술에 잔뜩 취해 범행을 저질렀고 기억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저도 기억이 안 나요. 지금 술 먹다가 좀 창문을 깬 것 같아요. 아마도. 이렇게 술에 취해 저지르는 강력범죄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상황. 특히 최근 3년간 집계된 살인사건 가운데 38%는 만취 상태에서 발생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겪는 그런 취하는 게 아니고 이상 반응이 나온 걸 말합니다. 지나친 공격성이나 환각계열이나 인격 변화. 이 때문에 술에 취해 저지른 범죄를 심신미약으로 인정하는 현행법과 음주에 대해 관대한 우리 문화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스스로 절대로 자제를 해야 되겠다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인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 술을 마시지 못하게 하게끔 관리를 한다라든가 그 이후에 똑같은 사유로 인해서 범죄를 저지른다면 우리가 증형을 시킬 수 있다. 최근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술에 취해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형을 낮추지 않겠다고 했지만 성범죄에만 적용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준원입니다. 생태 보존과 관광 개발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는 주남저수지 개발 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창원시와 주민, 환경단체가 참여하는 민관실무위원회를 통한 상생 방안 찾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보도에 손원혁 기자입니다. 산남저수지에 추진 중인 유휴저수지 자원화 사업의 예산은 31억여 원. 해수부는 수산자원 증대가 목적이라고 밝혔습니다. 논란 속에 백지화된 낚시공원 등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창원시는 보고 있습니다. 이를 배제하고 구체적인 사업 협의를 위한 실무위원회가 열렸습니다. 관건은 국비 확보를 주도한 어민들의 소득 증대 방안, 취업 방류와 인공 산란섬 조성,
어류 폐사를 막기 위한 물순환 장치, 오염토 준설 등이 우선 거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민들은 직접 소득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업을 바랍니다. 우리 지역하고 지역 주민하고 저희 어민들이 살 수 있는 그러고 농수산물 판매장, 그러고 산남 저수지의 수중 생태 관광. 환경단체는 판매 시설을 위한 건축뿐 아니라 인공산란섬 등도 산남 저수지의 지금 생태에 비춰 불필요하다며 반대합니다. 소득 증대를 위해서는 생태 관광이 해법이라고 말합니다. 다양성이 이미 존재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그곳에 어떤 생물이 어떻게 살고 있나를 사전 모니터링을 통해 결국 실무위원회에서는 서로의 의견 차만 확인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간협의회 구성을 규정하고 주민들이 사유재산을 침해한다며 반발해온 완충 관리지역을 명문화한 주남저수지 관리조례안이 입법 예고돼 진통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적조경보가 모든 경남 남해안으로 확대된 가운데 양식어류 30만 마리가 또 폐사했습니다. 경상남도는 어제 남해군 미조면 앞바다의 양식장 4곳에서 양식어류 30만 마리, 3억 8천만 원어치가 적조 때문에 폐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경남에서는 지난 17일 이후 양식어류 57만 마리, 10억 3천만 원어치가 폐사했습니다. 경상남도는 적조가 확산되자 92만 마리를 방류했습니다. 롯데의 일방적인 김해 관광유통단지 사업 변경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조례 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민간 투자 사업을 추진하거나 대규모로 변경할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거치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오종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996년 협약 체결 뒤 모두 15차례나 개발계획과 실시계획 변경이 이루어진 김해관광유통단지. 그 사이 공사기간만 7차례 연장이 돼 롯데에 끌려다녔다는 비판이 컸습니다. 롯데는 여기에 더해 테마파크 대신 아울렛 확장과 아파트를 건설하는 사업계획 변경을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계열사 간에 이제 이게 같이 물려있는 얘기다 보니까 같이 협의가 좀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김해관광 유통단지 같은 폐해를 막기 위한 조례 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안은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감시와 검증을 강화했습니다. 민간투자사업의 사업 위치가 다른 장소로 변경된 경우 또 토지와 시설물의 면적과 총 사업비가 30% 초과에 증감되는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했습니다.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은 롯데가 김해관광유통단지에서 임의로 사업 변경을 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잦은 사업 변경을 막기 위해 민간 투자 사업 실시 협약을 체결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도지사가 도의회에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사회 기반 시설에 대한 민간 투자법과 관련된 조례는 서울과 부산, 대구 등 10개 시도에서 이미 운용 중에 있습니다. 경남도의회가 롯데의 일방적인 사업계획 변경을 조례로 제동을 걸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오종우입니다. 남해의 창선도와 사천시를 연결하는 창선 삼천포대교. 요즘 이 다리 아래에 어선들이 모여서 또 하나의 장관을 이루고 있는데요. 바로 남해에서 나는 돌문어를 낚는 어선들이라고 합니다. 제철을 맞은 돌문어 잡이 현장을 최세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창선 삼천포대교 아래 소형 어선들 수십 척이 모여 고기를 잡고 있습니다. 어민들이 낚아 올리는 것은 삼천포항의 명물 돌문어. 긴 줄에 낚싯바늘을 꿰어 최대 25m의 수심 아래에 던져 넣습니다. 잠시 후 문어가 낚시를 물고 올라오고 문어를 잡아 올린 어부의 손을 8개의 다리로 힘차게 감습니다. 삼천포항과 고성 자란만 일대는 민물과 바닷물이 합쳐지면서 먹이가 풍부해 다양한 어종이 잡히는 곳입니다. 낚시 동호인에게도 소문난 어장으로 인기가 높습니다. 우리 밑에 돌이 있으니까 돌에서 사니까 문어가 엄청 연물고 맛있고 또 너무 안 질기고. 이른 아침 수협 경매장은 갓 잡아 올린 싱싱한 문어들이 바구니째 담겨 들어옵니다. 바닥에 풀어놓은 문어들이 재빠르게 움직이고 빨판으로 달라붙은 힘 좋은 문어를 떼는 어민들의 손길도 바쁩니다. 경남 지역의 문어 생산량은 1년에 1,300톤 정도.
전국 생산량의 12에서 13%를 차지하지만 지난해는 18%까지 올랐습니다. 지금 문어가 처리돼 갖고 너무 많이 나가고 전국적으로 많이 나가고 있어요. 대구에 제일 많이 가고 부산도 가고 진주도 가고 많이 갑니다. 모처럼 남해안으로 휴가를 온 피서객들에게도 수산시장에서 사는 싱싱한 문어는 별미입니다. 서울이나 이런 데서도 자주 회나 이런 것들 접하지만 상당히 삼천포항에 있는 해산물들은 싱싱하고 그래서 항상 문어는 꼭 사가는 편입니다. 타우린 성분과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 피로 회복에 좋은 삼천포항 문어잡이는 오는 10월까지 계속됩니다. KBS 뉴스 최세진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경상남도가 오는 26일 홍콩에서 중국계 기업들을 상대로 경남 투자 유치 설명회를 엽니다. 경상남도는 오는 26일 오전 홍콩 메리어트 호텔에서 중화권 30여 주요 기업이 여는 투자 유치 설명회에서 진해 글로벌 테마파크와 거제 장목 해양 관광단지 등을 알립니다. 이번 투자 유치 설명회는 중국 내 9개 개발 자회사를 둔 실버선 그룹과 홍콩 10대 부동산 기업인 신한기 그룹 등이 경상남도에 요청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동경찰서는 수협 위탁 판매 실적을 조작해 어업 피해 보상금을 부당 수령한 혐의로 64살 김모 씨 등 어민 15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 씨 등은 섬진강 제첩 판매 실적을 자연화로를 판매한 실적으로 조작해 연안어업 종사자인 것처럼 속여 여수지방해양수산청으로부터 어업 피해 보상금 8,700여만 원을 부당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철도 비리로 구속 기소된 의령 함안 합천 지역구 조현용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 1부는 오늘 조현용 의원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5년과 벌금 6천만 원, 추징금 1억 6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형이 확정되면 조현용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진주경찰서는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진주축협조합장 63살 김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3월 조합원 3명의 집과 농장을 찾아가 50만 원씩 전달하고 또 다른 2명에게는 돈을 주겠다며 지지를 부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북한 이탈주민 통일염원 걷기 대회가 오늘부터 오는 24일까지 진주와 창원에서 열립니다. 경남에 거주하는 북한 이탈주민과 도민 300여 명이 참여하는 이번 행사는 오늘부터 3박 4일 동안 진주에서 창원까지 70km를 걸으며 광복 70주년의 의미를 되새기고 통일을 기원하는 행사로 오는 24일 창원 충원탑에서 행사를 마무리합니다. 벌집을 제거해달라는 신고가 7월에서 9월 석 달 동안 집중되고 있어 벌떼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경상남도는 지난해 벌집 제거 출동 8,290건 가운데 85%인 7천여 건이 7월과 8월, 9월에 집중됐고 올해도 전체 2,400건 가운데 7월 한 달 출동이 절반에 가깝다고 밝혔습니다. 경상남도는 여름철 고온 현상으로 벌의 개체수가 급증하고 독성이 강해지고 있다며 벌떼주의보를 발령했고 야외 활동에서는 벌떼를 자극하는 향수와 화장품, 헤어스프레이 사용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실제 운전자와 차량 명의자가 다른 이른바 대포차로 신고된 차량이 경남에서는 1,500여 대로 전국에서 5번째로 많았습니다. 김희국 국회의원실에 제출된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대포차가 2만 5천여 대 신고됐습니다. 경남 소식이었습니다.